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서양사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박세훈이고요. 이 프랑스 혁명은 물론 세계사의 교과서나 여러 교재에 언급되는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왔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프랑스 혁명은 그 내용의 무게감이나 그 내용이 다뤄지는 어떤 밀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비중이 큰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전개 과정을 세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기준점은 시대별로 주도 기구를 구분해서 자세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 나폴레옹,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이제 제정을 열게 되죠. 그 시대를 구분해서 자세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 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시엥 레짐,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1신분 그리고 국왕, 제1신분은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제2신분 귀족이고요. 제3신분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 3신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신분까지, 그러니까 국왕으로부터 왕실로부터 1신분, 2신분이겠죠. 이들은 전 인구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고 면세의 특권까지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다수 제3신분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치적 권리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지금 불평등과 그에 따른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제3신분이 주도해서 이 구제도를 타파하고자 했던 혁명이다 라고 프랑스 혁명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교과서적 정리를 하고요. 사회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더니 제3신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민계급이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그를 기반으로 지식인 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들은 18세기 계몽사상을 받아들였고 직전에 미국 혁명의 발발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이 당겨지는 것은 왕실의 재정 위기가 터졌다는 건데요. 프랑스는 누적된 전쟁과 직접적인 미국 혁명 지원으로 굉장히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왕은 루이 16세, 그리고 국왕의 왕비는 마리 앙뚜아네트죠. 프랑스 혁명 이제 직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위기 속에서 루이 16세는 신분별 의회, 우린 이것을 프랑스의 삼부회라 부릅니다. 1789년 5월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이 삼부회에서 어떤 의결사항을 정할 때 표결을 하게 되는데 기존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신분 대표들의 대립이 벌어집니다. 물론 제3신분 대표들의 의의였죠. 기존 표결 방식은 1신분, 2신분, 3신분 각 신분별 한 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 2신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2대 1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3신분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이 3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되고 제3신분 대표들이 새롭게 국민의회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이 국민의회는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1789년 6월 상황이겠고, 우리는 국민의회 시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회는 1789년 방금 말씀드린 시점부터 1791년 9월까지다. 그래서 89부터 91까지 좀 잡을 필요가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할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자 성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니 이게 프랑스 혁명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1789년 7월 14일, 이게 바로 혁명 기념일이 되겠는데, 이 성난 파리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하게 되죠.
자, 이 바스티유 감옥이란 명칭은 있지만 당시 죄수들이 많이 있진 않다고 합니다. 특히 잡범들이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바스티유 감옥은 왕의 절대 권력과 구제도의 압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높은 사람들에게 당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자, 민중의 봉기로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고 혁명이 확산되자 사회에는 불안적인 요소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어떤 조치를 했느냐? 봉건적 특권의 폐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교회의 11조세, 그리고 강제 노역, 농노제, 그리고 길드와 귀족들의 사냥권 등을 폐지하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1789년 8월이 되면 우리가 흔히 인권선언이라고 부르게 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공포된 선언으로 프랑스 혁명 전반기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법에 의한 처벌에 있어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인권선언이라고 부르는 요거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될 텐데 루소의 사상이 많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와중에 1791년 6월이 되자 국왕 루이 16세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다가 국경 부근에서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국민들은 결국 이 부르봉 왕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1791년 9월이 되자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자, 헌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입헌 군주제를 체제를 가져가면서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를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국민의회의 어떤 방향성, 처음부터 국왕을 처형을 한다거나 급진적인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상황을 빨리 진정시키고자 하기도 했고, 자, 봉건제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유상으로 했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소유권도 강조하고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과격한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회에서도 이제 자산 계층들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온건한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국민의회 때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 시기 바스티유 감옥 함락, 봉건적 특권 폐지, 인권 선언, 국왕 일가의 도망 사건, 그리고 91년 9월 헌법의 제정까지, 여기까지가 국민의회 시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회가 제정했던 이 시기에 제정했던 9월 헌법에 따라서 제한 선거가 시행이 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자, 이것부터 입법의회 시기라고 하게 되죠. 91년 10월 달부터 92년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92년 9월. 자, 새 헌법에 따라 수립이 되었고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이 의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납세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입헌 군주제를 옹호했는데요. 자, 이 입법의 시기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바로 주변국이 지금 이 프랑스의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이제 간섭 전쟁을 펼치게 되죠. 자, 그러자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혁명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792년 4월 달부터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프랑스는 한동안 나폴레옹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계속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좀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용군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의용군들에 의해 불리우면서 프랑스의 국가가 된 노래가 있죠. 자, 그것이 바로 라 마르세예즈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과격한 정도로 좀 보이는 그런 센 가사들이 눈에 띄는 그런 국가죠. 자, 점점 혁명은 과격화됩니다. 혁명 전쟁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고 식량은 부족해집니다. 민중은 당연히 불만이 폭발했을 것이고 왕실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죠. 자, 결국 민중들은 왕궁을 습격하게 됩니다. 자, 이때 민중들을 가리켜서 상큘로트, 큘로트, 귀족들이 입는 일종의 짧은 바지가 되겠는데 그것을 입지 않은 자들을 뜻합니다. 자, 그들이 왕궁을 습격하면서 왕권은 정지되고, 자, 이제 좀 더 과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국민공회가 새롭게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법의회 내용도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입법의회, 지롱드파 주도, 혁명 전쟁의 시작, 의용군이 부르던 노래 라 마르세예즈가 국가가 되었다, 민중의 왕국 습격과 왕권 정지까지가 입법의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격해진 상황 속에서 국민공회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국민공회는 1792년 9월부터 95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첫 번째 제1공화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 공화정을 선포한 게 92년 9월 이야기였습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다스리는 체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왕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이 왕을 처형하는 방향을 주장하던 과격파 자코뱅파의 정권 장악과 루이 16세의 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유럽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게 되죠. 자, 이에 놀란 영국이나 에스파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의 혁명적인 기운이 주변 나라들로 전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자,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국내 각지에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프랑스는 어지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해서 모든 민중들이 적극 동조하면서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면서 훨씬 힘들었던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혁명의 어떤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던 거죠. 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과격파 정부는 가차없는 잔혹한 진압을 하면서 이 혁명, 물론 이념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순간과 의미는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파괴와 어두운 측면들도 존재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 국민공회는 계속해진 위기감 속에서 각종 개혁으로 이걸 무마해보고자 합니다. 봉건적 복납을 무상 폐지, 토지 분배 및 징병제, 특히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필요했겠죠. 그리고 물가를 통제하는 최고 가격제 등을 시행을 하고요. 1793년 6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합니다. 자, 이 헌법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실시되고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공화제와 보통선거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시는 이 전쟁기 어지러운 상황이었기에 실시는 유보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던 이 자코뱅파의 지도자, 프랑스 혁명기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인물일 텐데요. 바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공포 정치를 상징하면서 뒷받침해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혁명재판소는 혁명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형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가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포정치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과
온건파의 쿠데타로 로베스피에르는 체포를 당하고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올렸던 단두대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1794년 7월 뜨거운 여름이었고 혁명력으로 그 뜨거운 여름달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공예도 내용이 정리가 되었는데 국민공예 키워드를 정리해보죠. 순서대로 공화정 선포, 이어서 루이 16세의 처형, 자코뱅파가 정권을 주도했고요. 계속된 전쟁 속에서 국민공예는 개혁을 실시한다. 공건적 공납 무상 폐지, 징병제를 도입,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1793년 6월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고 공화제와 보통선거제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공포정치를 자행했으며 그걸 주도한 건 로베스피에르다.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등이 그것을 뒷받침했고 결국 1794년 7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무너졌다. 자,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한 온건파 의원들은 공화제와 제한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행정부와 양원제 입법부를 구성했으니 우리는 이 시기를 총재정부라고 부릅니다. 1795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이야기였죠. 자, 프랑스는 계속해서 전쟁 상황이었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상황 속에서 무능력한 대처는 이어졌고요. 결국 그들은 군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군부는 정치 개입을 했고 결국 나폴레옹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의회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의 기초를 마련했다.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 아래 구제도를 타파했다라는 평, 인권선언, 노예제 폐지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립했다라는 의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격성과 이면에 있는 좀 폭력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볼 때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부분을 이어서 나폴레옹 시대로 가보면 결국 총재 정부가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틈에 군부가 정치 개입을 했는데 그때 인기를 얻고 있던 걸출한 군인이 바로 나폴레옹이었다라는 것이죠. 나폴레옹 시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혁명 전쟁으로 군부 세력이 커져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미 이탈리아나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인지도와 권력이 있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브리메르 쿠데타라고 알고 있고요. 자, 통령 정부 시기가 짧게 이어집니다. 99년부터 1804년까지였는데 통령은 복수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폴레옹이 제1통령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통령 정부 시기 국내 정치와 대외 활동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국내 정치로는 세금 제도와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면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킵니다. 가톨릭 유아 정책으로 가톨릭계와 화해를 하게 되고 국민 교육 제도를 도입했으며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 추구했던 그런 이념, 공화정을 실현을 했었죠. 자, 그런 것과는 좀 반대로 간 인물이 나폴레옹이긴 했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여러 근대적인 제도들이 정비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그것이 세계사적으로 끼쳤던 영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시대와 그 인물에 대한 캐릭터는 계속해서 평가가 되고 다양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외 활동으로는 어땠을까요? 이미 총재 정부 시기에 이집트 원정이 있었고요. 자,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프랑스 상황에 개입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격파해 나갑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격파했고요.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1802년 아미행 조약이라는 건데 자, 그동안 프랑스와 싸우고 있던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프랑스와 싸우기 위한 그런 대프랑스 동맹은 와해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진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국 황제가 됩니다. 교황 비오 7세가 집전하는 가운데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804년 12월
국민투표로 황제에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상 첫 번째 황제정 제1 제정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나폴레옹을 하면 프랑스의 제1제정의 황제로서 많이 기억하게 되죠. 그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파트에서 교과서나 여러 이제 책에서 그 나폴레옹 시대 유럽을 표현해 놓은 지도들이 있는데, 뭐 직간접적으로 정말로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을 제패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영국이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자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 상륙을 시도합니다. 자, 근데 프랑스를 번번이 저지했던 게 결국은 영국이 되는데요. 트라팔가르 해전 1805년에 있었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이 이끄는 영국의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영국에는 주춤했지만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러시아를 연달아 격파하면서 결정적인 한 나라가 이때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상 유럽을 제패했는데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 1세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그동안에 오스트리아 쪽에서 황제가 선출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의 압력으로 1806년 제국 마지막 황제 프란츠 2세가 퇴위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오스트리아 왕조로 존속은 되겠지. 자, 나폴레옹은 이 제국을 해체하면서 프랑스의 협조적인 자그마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라인 연방 또는 라인 동맹이라는 것으로 재편을 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친프랑스적인 이 라인 연방은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함께 해체가 되고요. 나중에 독일 연방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이제 독일로 이어지는 그 통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이후 이 지역에서 제일 강성한 프로이센이 그걸 주도하게 되죠. 다시 프랑스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자, 프랑스를 번번이 막았던 건 영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통상을 금지시키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대륙 봉쇄령이라고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6년 대륙 봉쇄령. 영국 여러 섬에 대한 봉쇄를 선포한다. 영국과의 모든 교역 그리고 서신 왕래를 금지한다. 모든 영국민은 신분과 조건을 막론 우리와 동맹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즉시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영국민의 창고와 상품은 생략하고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간주된다. 자, 이게 바로 영국을 굶주리게 하겠다. 대륙 봉쇄령인데요. 이것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영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국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러시아가 이를 어기면서 영국과 통생을 하자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을 단행하는데 이것이 결국 나폴레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되죠.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요. 대프랑스 동맹군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실각하게 되고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자, 이때만 해도 나폴레옹에게 일말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일시적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영국 프로이센 연합부대에게 워털루 전투에서 커다란 패배를 당하니 이게 1815년이었고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된 나폴레옹은 재기할 수 없었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자, 그는 프랑스 혁명과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복전쟁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이 전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었고 그 침략을 받던 유럽 국가들이 힘을 모아 저항을 하면서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가 고양되는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이 근대 유럽의 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평가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까지였습니다.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 통령, 그리고 나폴레옹 시기까지 시기를 구분해 가시면서 키워드를 여러 번 체크를 해야만 제대로 공략이 가능한 파트가 이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의 모습, 계속해서 정치 상황이 격변을 겪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